짧게 급하게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잘 나요. 급하게 하는 거는 주로 도박이 되거나 그 단타나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은 스캘핑이라는 거는 5분, 15분 안짝에 승부가 나는 건데 그런 걸 하려면은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3시 30분 장 종료부터 밤 한 1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날 무슨 종목을 할지를 찾아놓고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장이 열리는 8시 30분까지 세계의 정세니 뉴스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만 이렇게 짧게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시간이죠. 짧게 사실 뭐 진도는 다 빠지셨고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우리가 공부한 거가 여기서 두 번째 거죠.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표를 만들어 봤어요. 시간, 수익률,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다들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꿈꿉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큰 변동성이 들어온 종목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겠죠. 변동성이 작으면 내가 사고 그대로 그 가격이 유지된다거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큰 수익이 안 나죠. 큰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올라가는 양도 뭐 굉장한 급등이지만 내려가는 것 또한 굉장한 급락을 보여줘요. 이런 거는 뭐 단타에서 운 좋게 얻어 걸리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스윙이죠. 단타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큰 손실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는 손절인데 단타를 칠 때 큰 수익을 노리고 홀딩을 하면요. 대다수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면 요만큼만 먹을 수 있어도 한 2, 3%는 먹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또 2, 3%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래로 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걸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테마에 대한 공부, 그날 그 다음날 어떤 테마가 돌지 또는 그 다음날의 세계 정세, 우리나라 증시 정세가 어떨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요. 3시 반에서 이제 4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 외까지 다 끝내고 나시면 6시에 저녁 드시고 6시 30분부터 밤 1시까지요. 미국 뉴스, 세계 정세에 대한 뉴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뉴스, 어떤 테마를 내일 고를지 하면서 종목을 뽑습니다. 6시간 정도 뽑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유럽이나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를 취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시에 8시 반쯤 앉으시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골라놓은 종목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게 바로 단타예요. 자, 얘기만 들어도 벌써 너무 힘들죠? 굉장히 시간 투자가 길어요. 거의 매미처럼 6시간, 7시간 투자하고 승부는 한 45분 만에 승부를 보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렇게 해서 골라낸 종목이 7대 3 정도의 승률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전문가 트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내는 거는 위험성이 크다. 나중에는 결국 조금씩은 하시게 되실 거예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매매를. 하지만 큰 돈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미수 써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수 2천만 원 때려가지고 7% 먹었어요. 140만 원. 그것이 머리에 딱 각인이 돼서 맨날 20만 원씩 손절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나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140 벌었던 나만을 기억하고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손실이죠. 그 달은. 그게 카지노죠. 카지노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돈을 쓸어모으고 있습니다. 빼고 스윙.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짜고 우리 스스로가 원칙을 정하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판다를 정해놨기 때문에 일정 변동성이 들어와 있어요. 검은선을 돌파하는 이 변동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 변동성 안에서 나의 수익률을 챙겨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절 올려치기를 하면서 더 큰 수익률도 노려본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매물대 수익, 매물대에다 선 그어서 그 매물대까지 올라갔을 때 파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장투라는 게 있어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단타를 치다가 단타 하루 이틀짜리 3일만 있다가 팔 거야. 이렇게 단타를 치다가 물려서 스윙으로 하기로 했어 하다가 장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장투라는 거는 이제 장기 투자죠. 오랫동안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왜 그걸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믿고 내가 원하는 가격 몇백만 원 갈 거야, 백만 원 갈 거야 뭐 이러면서 기도 메타를 사용한 매매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는 마음은 편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좋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아 이러면서 삽니다. 여기서 샀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아. 사서 모아가면서 기대하는 거는 쫙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거죠, 보통은. 하지만 우리의, 잠깐만, 색을 바꿀 수가 있나? 자, 이 검은선이면 이렇게 이런 데서 사면 되죠. 그냥 이렇게 다 여기서부터 살 필요가 없죠. 예, 하여튼 여기서 사서 하여튼 이거 갑자기 딴 얘기고, 이 장투에는 물론 기업 분석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 회사 직원이 얼마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회장된 사람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는 해볼만 하겠지만, 그 회장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까지는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아요. 그 회장 리스크, CEO 리스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정세 리스크, 국가의 경제 리스크 있죠. 예, 이거 뭐 여기는 갑자기 미사일 쏘는 것도 포함이죠. 그리고 그냥 이거 흘러버리는 거는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주장창. 갑자기 뭐 올라갈 거긴 갈 건데 이렇게 골파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거의 반토막 이상 80% 내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견뎌낼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스윙을 몇 번 하시다 보면 이쪽으로 욕심이 좀 나는데, 단타 쪽으로 해보는 건 좋아요. 해보는 건 좋은데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단타를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 단타 강의를 제가 다시 개설을 할 건데, 제가 하는 단타는 그런 거죠. 테마나 뭐 뉴스 이런 거를 약간은 벗어나서 보다 차트에서의 움직임만 보고 짧게 치는 거, 짧은 시간 작은 수익, 큰 변동성을 받고 손절의 리스크도 좀 작고, 이렇게 가는 걸 하긴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또 수행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매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단타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때 시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전할 마지막 이야기는 다우지수 아시죠? 미국의 다우, 걔가 뭐 사람 이름이었을 거예요. 걔가 장세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걸 뭐 영어로 된 거를 한문이 섞인 한글말로 표현을 해놔서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자가 낮은 이때 이제 시작되는 게 금융장세입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주식들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주식들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가다가 실적장세가 와요. 여기 금융장세가 작게 보면 검은선 돌파예요. 종목 개념에서는요. 실적장세. 이제 실적이 나올기 한 3개월 전이겠죠. 왜냐하면 3개월 전에는 그 회사 사장님, 회장님들은 실적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실적을 목표로 하는 막 슈팅들이 나옵니다. 쫙 올라가요. 주가들이 쭉 올라오고. 실적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역금융장세로 갑니다. 금리가 여기서 낮았던 금리가 여기서 올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금리가 최고조이기 때문에 역금융장세 최고조 금리. 그래서 주식은 다시 이렇게 쭉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역실적장세. 이제 금리가 최고조였으니까 회사가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회사가 투자를 많이 못하니까 실적이 날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적도 쭉 떨어져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전체 주가의 지수겠죠. 코스피 지수 이런 애들 쭉 내려온다. 최대 평균. 어차피 이걸 이으면요, 다 4개를 이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흐름을 가지고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론이고요. 실제 현실에 정확하게 맞아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종목에 맞아들지는 않지만 영향은 있어요. 전체 세계 시장이 역금융장세 정도에 와 있다. 이러면 약간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톡톡 쳐서 85, 85 이렇게 따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금융장세에 와 있다 이러면 정말 좀 길게 잡고 윗매물 때 팔고 1차 팔고 더 윗매물 때 2차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전할 말은 다 했고 정신적인 거, 멘탈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매매를 하다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자만심이 생겨요. 이거 해서 짧게 팔지 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보기에 이만큼은 기술적 반등이야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그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칙을 지켜서 사고 팔고 손절을 하고 이 원칙을 좀 잘 지켜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매매는요. 경험치가 쌓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들이신데요. 지금부터 어떤 하나 매매 이거 재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득이 나니까 돈이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찾아감에 있어서 멀리 찍힌 점이 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 하면서 원하시는 기준을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달 됐죠. 중간에 막히거나 이러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투하세요.